check, check, check. 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오늘 굉장히 귀한 분, 맨날 귀한 분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교사 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7년 차면 지금 한참 또 막 에너지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스튜디오 들어올 때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네. 많이 크죠? 키가, 네, 피지컬이 네. 이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들한테 딱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느낌인데 키가 크시더라고요. 네, 많이 큽니다. 부럽습니다. 여튼 좀 약간 긴장을 풀기 위해서 좀 약간 이렇게 토크를 좀 해봤고요.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을 이렇게 지도를 5학년, 6학년 보통 고학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도를 하시는데 혹시 몇 년 연속으로 고학년을 하셨나요? 제가 영어 전담으로 고학년을 같이 맡은 것까지 합하면 한 4, 5년 정도 연속을 했던 것 같아요. 연속으로? 네, 네.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고학년 그래도 좀 쉽지 않은 학년으로 좀 생각되지 않나요? 이 고학년의 장단점이 있는데 정말 쉽지 않다고 하면 아이들의 개성도 발달되어 있고 자기들의 주장도 강한 학년이기 때문에 쉽지 그쵸.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어른들, 성인들과의 소통이 훨씬 잘 되는 학년이라서 저는 고학년을 개인적으로 훨씬 더 선호합니다. 하긴 이게 저도 중학교 이제 근무를 할 때 어떤 쌤들은 초등학교 7학년인 중1 너무 귀엽고 좀 잘 통한다 네. 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또 중3 애들이 그래도 또 고등학교 좀 올라갈 때쯤 되니까 네. 좀 말을 좀 티키타카하는 재미가 있다. 맞아요. 약간 개인적 그런 견해가 좀 생기긴 하던데 여튼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가르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사춘기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여튼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쉽지는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4, 5년 연속이라니 와 대단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현장의 실제 소식이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첫째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사실은 네.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좌충우돌이 일어나는지. 네, 사실 고학년 되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얘기를 이전 학년에 비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항상 상담 전화를 오실 때마다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은데 애기들이 얘기를 잘 안 한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고학년은 이제 시수가 많아서 하루 종일 학교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학년이에요. 시수가 보통 어떻게 되죠, 애들이? 보통은 6교시로 많이 하는데요. 수요일 하루는 5교시 정도 할 수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6교시를 하는 주도 많습니다. 와, 야, 네. 빡세다. 네, 그래서 시수가 많아서 오랫동안 남아있지 또 입학하고부터 이 학교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인 학년이지. 약간 또 짬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치.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쌓여 있으니까, 네. 라떼는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거에 약간 이 친구들이 귀여운 불만이 좀 있을까요? 일단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왜 우리는 수업 내용이 이렇게 많냐 재밌는 걸 하지 않고 이론적인 걸 많이 배우느냐 또는 체육 시간이 왜 적냐 이런 기본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불만이 많다는 건 다시 생각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학년이거든요.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좀 피력을 한다. 네. 그래서 학교 생활도 고학년의 학교 생활은 주로 자치적인 활동을 많이 이룹니다. 그러겠네. 단계를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다른 학년에 비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제를 먼저 스스로 찾는다든지 아이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해본다든지 그런 자치적인 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긴 뭐 자기들 생각이 충분히 나오니까. 네. 이게 초1, 2 때 뭐 의견을 내라고 하면 굉장히 또 심플한 게 나오는데 네. 이제 5, 6학년쯤 되면 이거는 진짜 괜찮다 싶은 의견도 좀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를 예시로 들면 저희 학교의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6학년 특별교육과정으로 금요일 5, 6교시는 매번 학급 자치 동아리 시간으로 빼놨어요. 약간 옛날에 뭐 HR 느낌 가까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이뤄지는 거라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먼저 찾은 다음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의 팀장과 부원을 뽑고
그다음 아이들이 그 동아리에 모집을 신청하고 뽑는 그 과정이 다 아이들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활동을 하고 활동을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나눔까지 다 아이들의 스스로 아이디어를 낸 것과 그런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고학년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고학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 애들이 좀 생각이 자기 뭐 주도적인 생각이 좀 생긴다라고 하는데 학교 생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초등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네. 초등교실에 이제 공개 수업 때문에 한 번씩 가보면 네. 약간 좀 무서울 때도 있더라고요. 네, 네. 약간 애들이 좀 봉숭아학당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 학교의 고학년의 좀 분위기는 어때요? 애들이 뭐 확 이게 활동적이 아니면 뭐 책 읽어 애들 좀 책 읽고 약간 어떤 분위기예요?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개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동질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라서 튀는 걸 또 싫어해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발달 특성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쌤 말씀해 주신 거 그리면 지금 뭔가 좀 자기 의견은 또 강해지고 애들이 네. 또 커지기도 하고 사춘기도 오고 네. 자기 의견은 또 강해지는데 그 안에서 또 살짝 너무 또 튀는 거는 또 애들이 또 약간 좀 특이한 좀 시기인 것 같고 네. 되게 좋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 분위기라든지 지금 첫 번째 학교도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분위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일반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봤을 때 네. 고학년 아이들의 또 특성이라는 게 또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어떤 특성이 또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기 이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이해의식. 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자기의 성격과 성향을 형성해 왔던 게 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탐구 성향이 강해집니다. 자기를 이해하면서 네. 나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해 보는구나.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개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자꾸 외부 세계와 자기를 좀 분리시키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이든 뭐 네. 상담이든 어떤 식으로 뭐 말을 하나요? 예를 들면 자기 개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가 굉장히 향상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경쟁적인 게임 활동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에서든 경쟁의식, 승부욕 이런 게 강하게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경쟁적인 게임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 힘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 뭐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팔씨름을 서로 막 하면서 자기 힘을 겨룬다든지 아니면 같이 토론이나 이렇게 제대로 토론의 판이 깔린 경우는 아니지만 자기 의견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내 주장이 맞아, 너의 의견은 이게 안 맞아 라는 거를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하는 경향이 이게 보여요. 정시가 아니지만 작은 토론이 열리면 그 안에서도 열띠게 또 자기 생각을 네. 야, 확실히 고학년은 1, 2학년 때 약간 야! 뭐 이런 거랑 조금 또 느낌이 네.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자기 이해를 거쳐가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혼란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6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애들이 요즘 애들 피지컬이 저희 때랑 또 확 네. 다르더라고요. 네. 엄청 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아이들 신체 측정을 해보면 네. 이전 학년에 비해서 1년 새 막 키가 7cm, 10cm씩 자라기도 하고요. 와. 그 다음에 동시에 안에 있는 호르몬 분비도 발달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네. 피부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를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몸은 자꾸 변하고 또 자기 호르몬도 활발해지니까 그 과정에서 사춘기가 보통 되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도 좀 자라고 네. 신체도 자라고 하니까 네. 애들도 사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겠네요. 네,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그게 보통 행동적인 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네. 신체적인 변화가 크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어색해질 때도 있고요. 진짜요? 네, 네. 걸음걸이가? 네, 그리고 모든 행동의 모양새가 조금 어색해지거나 튀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신기하다. 네. 관찰을 하면 하긴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저학년 때 친구들 이제 올라오면 네. 있잖아요. 뭐 내가 3, 4학년 때 가르친 친구가 네. 내가 5, 6학년 올라오면서 쭉 연이어서 이렇게 네. 관찰될 때는 확실히 그 차이점이 보이겠네요. 네.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 또 뭐 피부의 변화, 호르몬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외면의 아름다움을 또 초점을 맞추기도 해요. 하긴.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화장을 너무 빨리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근데 저희가 학교 제가 이제 제 라떼는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화장을 정말 이제 금기시하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근무할 때는 또 우리 친구들이 네. 예, 또 화장이 또 짙어졌는데 네. 이제 초등까지 내려온 거군요. 네. 아, 사실 화장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요즘은 4학년부터도 빠른 친구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화장은 안 되라고 막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기보다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친구들한테 차분히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친구들은 화장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이게 예전에 이 분명히 10대랑 네. 지금 어떤 10대랑은 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좀 화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는 화장을 한 사례가 제 김해에서 학교 나올 때 네. 여중 친구들은 거의 이제 화장한 느낌이 없었는데 네. 제가 중학교 근무를 할 때는 많은 여학생들이 그래도 네. 하고 또 틴트 같은 거는 뭐 맞아요. 이제 정말 필수품인데 네. 사실 초등학생도 요즘 지나갈 때 보면 기초 화장 같은 거는 네. 또 눈에 띄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맞기에는 시대적으로 좀 명분이 좀 사실 좀 없긴 하죠,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 때는 말이에요. 네네. 화장을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조금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4학년 때부터 그 화장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 성분의 해로움부터 인지를 시켜주고 그치. 자기 스스로 화장을 피하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화장을 그래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하고는 좀 교육이 좀 달라진다는 확실히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참 이게 무조건 이게 말린다고 좀 하기에는 요즘 애들이 확실히 좀 빠른 것 같기는 네.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에 우리가 막 6학년 중1 때 느낄 거를 요즘 애들은 뭐 초 3, 4 정도 되면 빠른 친구들은 시작을 하고 확실히 좀 빠르다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런 빠른 와중에 또 고학년을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초등 고학년 아이들하고 그러면 요즘 네. 초등 고학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네. 혹은 애들이랑 이제 그들만의 언어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 래퍼를 어떻게 네. 형성하는지 그 비법 좀 부탁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개성이 발달하는 시기고 그에 맞춰서 비판적인 관점이 생기고 그에 맞춰서 또 자기의 기준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이나 말을 어떤 어른의 하위적인 의견이라든지 부속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게끔 하면 아이들은 잘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어요. 네네네. 그랬을 때 우리 반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 문제 상황을 그냥 던져주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의견을 내게끔 하고 그 의견이 어른의 의견과 비중이 다르지 않다.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티키타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고받는 거? 네. 이 성인과 성인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서로 잘 들어주고 주고받는 게 원활하게 잘 될 때 저희가 소위 말해서 티키타카가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랑 대화를 할 때에도 티키타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부모님들이 어렵다. 우리 집 애 하나도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많이 이렇게 네. 하시냐라고 하는데 티키타카 조금만 자세히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얘기를 할 때 저희도 모르게 아이의 고정관념을 씌워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은 아이가 생각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창의적일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생각이 그래봤자지 여기 이까지밖에 안 되겠지. 너 결국 이러면 이거 안 돼. 약간. 그래, 너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네. 여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의 그런 생각과 의견을 모자란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른의 거에 비해서 네. 다소 부족한 거로. 네,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그 아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어른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의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의견이 생각보다 나의 의견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고 좋은 의견이 많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지금 권리라는 것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줬을 때 그 책임을 같이 강조를 한다면 재밌네요. 네. 책임을 같이 권리를 주었을 때 책임을 같이 강조를 한다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권리만 중시하게 생각하고 그에 그쵸. 따른 자기들의 책임을 안 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책임을 부여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른들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훨씬 자기의 말이 단순하거나 가볍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대화를 하게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답을 자꾸 주려고 하고 야 너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애가 좀 나중에 네. 잘못된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그렇죠. 미리 예단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게끔 만들면 네. 오히려 아이는 내가 지금 어른이랑 동등하게 대접받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르침 입장에서 보면 또 집에 와서 이제 부모를 보면 사실 애가 하는 게 이 끝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질러졌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어질러졌으면 그래 이거는 자 치워야지 네, 맞아요. 하고 하게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조금 이제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지금 주제가 소통을 잘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게 해서 대화를 잘 되게 이끌었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저희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돼요? 네, 그게 저희가 막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대화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궁금하네요. 네,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한테 무한 신뢰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자꾸 아이들이 머리가 커질수록 이 지도 밖으로 벗어나려고 한다. 말 안 듣는다. 네. 이 부모의 지도를 되게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친구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딱히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부모님보다 대화를 했을 때 나를 더 무한 신뢰해주는 대상이 친구들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화를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같은 어른이나 부모님께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에 맞춰서 조금 대화를 해주고 나는 너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어. 이런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맹목적으로 너가 맞아, 너가 잘했어 이게 아니고요. 아이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했을 때 에이 그게 뭐야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하나 한 단어를 캐치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알려줄 수 있어? 그거를 다시 대화로 이끌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꼬리를 물 수 있는 것들을 네. 화법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네. 하긴 학교 선생님으로서도 애들이 막 이렇게 랜덤한 거 던졌을 때 네. 중간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모르겠는데 하면 확실히 말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썼던 방법이 이제 아이들이 저 선생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잘 들어주고 존중해 주는 구나라고 여기기 위해서 일부러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화제들을 던졌어요. 예를 들면 요즘 인기가 많은 아이돌은 누구야? 또는 요즘 너희들이 자주 가는 맛집은 어디야? 애들 맛집 있나요? 요즘 마라탕에 미쳐 있더라고요. 진짜? 네. 와. 저희 반 아이들 학교 끝나고 맨날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서 마라탕을 먹으러 가는데 그걸 물어보면 저한테 신이 나서 아니 여기가 마라탕이 가격이 싸고 맛있고요. 여기는 너무 매워서 못 가고요. 여기는 좀 비싸요.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충격이다. 예전에 저 이제 떡볶이집 가고 뭐 약간 이런 거 이제 애들끼리 전수해 줬는데 네. 시대가 이제 마라로 약간 바뀌는 와, 진짜 근데 그런 거 하면 애들 술술 나올 것 같네요,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본질적인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제 실용적인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좋아요. 네. 첫 번째는 대화 또 질문의 범위를 부모님께서 좀 좁히셔야 돼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소통을 좀 잘 하고 싶어서 부모님들께서 보통 무슨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재밌니?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집이네. 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은 나름대로 관심의 표현, 애정의 표현이고 아이들은 뭐 재밌는지 괴롭히는 친구는 없는지 대화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답하기가 너무 모호한 질문이 되어버려요.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아침에 갈 때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가는 동안 땀이 쫙 흘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1교시는 너무 지루하고 졸렸어요. 쉬는 시간에 또 아이들이랑 같이 축구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점심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와서 좋았는데 5, 6교시에는 또 날씨도 덥고 졸리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졌었는데 이거를 학교 생활을 재밌다고 해야 될지 좋았다고 해야 될지 힘들었다고 해야 될지 지루했다고 해야 될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와, 그렇지. 이건 천자 논술로 써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좁혀서 오늘 같이 제일 많이 놀았던 친구는 누구니? 오늘 좋다, 점심 메뉴는 뭘 먹었니? 좋다. 오늘 학교 갈 때 너무 더워서 힘들진 않았니? 좋다. 오늘 제일 힘들었던 또는 재밌었던 과목은 뭐야? 라고 아이들이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 물기도 되게 좀 좋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라는 범위가 넓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때까지 대화를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나 요즘 학교 생활 너무 재밌어 또는 요즘 사실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꺼내기가 쉬워요. 하긴 이게 미 쌓아놓은 게 있으면 엄마 그때 그래서 내가 급식 때 뭐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칭찬을 하실 때 잘했어라는 칭찬을 되도록이면 피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굿잡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칭찬할 때 처음에는 잘했어라는 칭찬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잘했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시선에서 어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결국에 내가 잘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서 그거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나중에 좀 더 세상이 넓어지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됐을 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게 될 경우 그것들이 다 깨지게 되면서 더 이상 나는 잘하는 게 없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고학년인데 딴 학교 뭐 중학교 와서 사춘기 때 그거 겪으면 멘탈이 쪼개지겠네 진짜. 네, 그래서 잘했어라는 칭찬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잘했어라는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에게는 되게 좋은 자극제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칭찬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했어라는 칭찬보다는 너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네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는 저희 아이가 뭘 잘하나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뭘 좋아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아이들이 잘하는 걸 찾게 하기보다 좋아하는 걸 먼저 찾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이게 우리가 뭐 성적이다 시험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하는 거에 포커스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쩜 당연하게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끄집어내는 것이 좀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선생님 말씀하면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제 고학년 이야기를 굉장히 좀 넓게 그리고 살짝 깊게 이렇게 파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한 개 영상으로는 좀 그렇고 우리 실제 이제 부모님들의 고학년 부모님들의 질문 한번 따와봤거든요.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는 또 영상을 저희가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혜희 선생님한테도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